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를 공부를 할 건데,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강의를 올려드린 지수로그 함수나 이런 부분이랑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요 세 개가 각각 따로 독립된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로그 함수를 안 배웠다고 해서 삼각함수 배우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수학2랑은 약간 다른 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는 것을 보통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지금 고1, 고2 친구들, 뭐 고3 친구들 이제 개정되고 나서 첫 수능 치고 했는데 삼각함수를 제일 어려워해요. 수학원에서. 수학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삼각함수이고,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중요합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원 자체를 못 하시면은 안 돼요. 수학원에서도 중요하고, 이과 가시는 분들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단어에서도 굉장히 계속 중요하게 나오고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만한 단원인데, 일단은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자, 중학교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잘 봐. 중학교 때 뭘 했냐면 삼각 B라는 걸 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삼각비라는 걸 배웠는데, 얘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b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해서 배웠거든.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의 b 라고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와 관련해서,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놓고,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뭐 C라고 놓고요. 그럼 요 길이가 이제 C라는 길이가 되고, 요 길이를 보통 스몰 b라고 이렇게 쓰고, 요 길이를 이제 스몰 a라고 쓰는데, 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유명한 거 3개. 첫 번째 뭐라고 배웠냐면, 자, A라는 각을 기준으로, 여기 생기는 요 각을 기준으로 사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배웠냐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된다 라고 배웠어. 그러면 그 높이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면, 요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항상 높이라고 고정을 해요. 즉, 요 사인 A라고 써지는 요게 각이라고 써지는 건데, 얘가 각이거든?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얘를 알파벳으로 써보면 빗변이라는 것이 그림상에서 C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게 A라는 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C분의 A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코사인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배우냐면,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빗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마주보는 변, 즉 여기서는 C에 해당되는 게 빗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아닌 다른 변이니까 여기서는 C분의 B다 정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냐면 탄젠트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탄젠트라는 것을 탄젠트 A라고 한다면 얘는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요 알파벳을 써보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는 B분의 A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사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것과 탄젠트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잘 봐. 직각삼각형만 다루죠. 그럼 직각삼각형만 다루다 보니까 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변은 요 A라는 각과 B라는 각은요, 나머지 두 개의 각은 전부 다 뭐밖에 안 되냐면 예각밖에 안 돼요. 따라서 요 삼각비는요,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을 다루기 때문에 얘는 예각만 다루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이제 뭐냐면 길이의 b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5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5분의 4 정도다. 아니 5분의 4랜다. 5분의 3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삼각 B라는 것은요. 직각 삼각형만을 다루게 되고 얘는 직각 삼각형만을 다루다 보니까 예각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삼각함수라는 것은 자,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개념부터 잡고 가면 삼각함수는 공간 자체가 어떤 공간이냐면 얘는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함수예요. 그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좌표라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좌표는 뭘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해. 길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럼 잘 봐. 위치라는 것이 양수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가 되냐면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죠? 좌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위치에 따라서.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는 길이의 B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것은 항상 뭐밖에 안 되냐면 얘는 항상 양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삼각함수는 이제 보통 쓸 때 sin x라고 쓰고 sin x는 y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형태거든. 그러면 요 x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 x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각이에요. 얘는 x가 각. 됐습니까? 각이야, 각. 됐니? 그럼 각에 따라서 사인 값이 뭐가 된다? 변화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사인 30도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사인 30도라는 것은 얼마냐면 2분의 1 정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되나요?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 45도라고 한다면 사인 45도는 어떤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냐면 2분의 루트 2 정도를 갖는다 라고 배웠고 사인 60도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즉, 잘 봐. 여기에 써진 각이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마다 각각의 값이 변하죠. 그죠? 그러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딱 하나만 대응이 되는데 그 y의 값이 x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y는 sin x라는 형태도 하나의 어떤 함수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따가 뒤에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런 표현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거야. 잘 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예각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값도 구할 수가 있냐면 사인 135도 라는 값도 이제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중학교 때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공간에서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 자리에 135도라는 둔각의 형태가 즉 90도보다 큰 각의 형태가 들어가도 우리는 이 사인 값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변화된 점이 생길 겁니다. 오케이?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공간이 이제는 그냥 평면 공간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가 프리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까지 더 곁들여서 조금 미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괄호치고요. 얘는 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 얘를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반각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일반각 별표. 그 다음에 호도법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 밑줄 시초선 OX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대. 그래서 동경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 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XOP의 크기를 그냥 알파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표현하겠다가 일반각 표현법이에요. 됐나요? 자, 새로운 표현법이 등장한 거야. 그냥 알파도, 예를 들어서 알파가 30도야. 그러면은 그 각을 우리는 이제 30도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새롭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일반각에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 그러면 과연 이 360도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360도죠. 그럼 360도는 뭐가 될까? 360도는 흔히 말하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한 바퀴. 우리 보통 360도를 돌았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원이라는 것의 중심각은 몇 도예요? 360도라고 얘기를 하죠. 가운데가 딱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자,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회전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360도라는 건 회전. 자,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게 곱해지는데 요 n이라는 것이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수. 그래서 얘는 쉽게 좀 얘기하면 몇 바퀴 돌았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바퀴 돌았니. 자, 그 다음에 요 알파 있죠. 알파에다가 네모치시고요. 요 알파는 뭘 의미하냐면 얘는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표현을 저는 해요. 눈에 보이는 각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쌤이 옆에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요 반직선을 하나 그리고 요 점을 O라고 하고 뭐 요점을 X라고 했을 때 요런 반직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그림에도 나와 있죠.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쓰는 거 보세요. 요 O에서 반직선을 하나 더 그려요. 요렇게 반직선을 하나 더 그렸어. 그래서 각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P라는 걸로 잡아보면 요 반직선 OP라는 요 주황색 선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 각을 봤을 때 눈에 여기에 알파라는 각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알파도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알파도를 쌤은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각. 되니?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이 눈에 보이는 각이 알파도야. 그러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각, 보통 각은 세타라고 표현하거든. 각 세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파도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부터는 틀리다라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요 그림을 봤을 때 요 그림이 이루는 각을 몇 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세타가 몇 도니? 물어봤을 때 알파도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틀리다고. 절반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이 눈에 보이는 각 알파가 그냥 시초선에서, 얘는 시작하는 선이에요. 시초선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선인데, 시작하는 선에서 알파도만큼 요렇게 시계바늘 돌듯이 주황색 바늘이 올라갔다. 요 P라는 게 알파 각도만큼 요렇게 회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야. 잘 봐.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요렇게 한 바퀴를 빙글 돌아서 이렇게 갔다 라고 해도 결과 자체만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그림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한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갔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한 바퀴를 돌아서 온 동경 OP와 한 바퀴도 돌지 않고 OP의 자리로 온 동경과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고 온 동경을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붙이냐면, 이 각 세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자 갑니다. 한 바퀴에 해당되는 게 360도입니다. 한 바퀴에 해당되는 게 360도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n이라고 붙여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눈에 보이는 각 알파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잘 봐. 요 360도라는 게 한 바퀴를 의미해요.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몇 바퀴 돌았니?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알파도라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각.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것을 구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거를 일반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게 일반각 표현이야. 그래서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이제는 일반각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되나요? 즉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쌤이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 자, 동경이 이렇게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고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각이 30도래. 그랬을 때 요 그림이 나타내는 각 세타를 여러분들은 그냥 30도입니다 라고만 표현하면 이제부터는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제 세타라는 각은요, 일반각 표현에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이게 바로 올바른 각의 표현법이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게 일반각이라는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이 뭐야? 호도법이래. 호도법. 자,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보통 몇 도라고 표현하냐면, 뭐 60도, 뭐 30도, 45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각을 표현한 거는 여기 조그만 박스 보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뭐 360등분 해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를 뭐 1도라고 해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한 각은 전부 다 60분법,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호도법은 반지름의 길이와, 자 여기 기준을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몇 라디안? 1라디안이라 하자 라고 새로운 기본 단위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본 단위의 이름이 뭐냐면 라디안이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걸 단위로 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가 1라디안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됐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밑에 3번이에요.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60분법 있죠? 자, 60분법의 각을 새로운 표현 방법인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것이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나와 있고 1도라는 것을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나와 있거든? 됐나요? 자, 그럼 요걸 정리해보면 기준점을 잡아볼게. 잘 봐. 요거는 외워야 돼. 지금부터 쌤이 써주는 건. 자, 기준점을 잡아볼게요. 1라디안이라고 보통 쓰거든. 자, 요게 뭐냐면 호도법 표현이야. 얘는 호도법이라는 표현이야. 그랬을 때 1라디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180도를 파이라는 것으로 나눈 걸 1라디안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자, 파이를 곱합니다. 양쪽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지는데 이 파이 라디안을 우리는 몇 도? 180도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180도는 60분법 표현입니다. 얘는 60분법 표현이고요. 요 60분법의 표현을 무슨 법?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럼 만약에 각의 크기가 파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다면, 자, 각의 크기가 파이다 라고 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아, 18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요거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거는 요 과정에서는 안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걸 배우는구나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봐봐. 요 과정을 가지고 그대로 가볼게. 자, 2배를 해볼까요? 먼저 양쪽에. 그럼 2배를 하면 몇 도야? 360도가 되죠. 그럼 얘는 몇 파이가 될까라는 거거든. 몇 파이? 2파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왼쪽에 쓰는 게 지금부터 쌤이 쓰는 게 호도법 표현이고 오른쪽에 쓰는 게 60분법 표현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 당연히 60분법이죠. 그 60분법 표현을 봤을 때 이제는 그걸 호도법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호도법으로 표현된 게 60분법으로 몇 도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두 개가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게요. 360도라는 것을 우리는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2배로 나눠볼게요. 2배로 나누시면 2로 나누면 90도가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를 2로 나눈 거죠. 아, 그래서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또 2배로 나눠볼게. 2로 나눠볼게. 그럼 45도죠. 그럼 45도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3배로 나눠볼게요. 요거를 3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냐? 60도죠. 60도는 그럼 몇 분의 파이가 되냐?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30도 있죠? 자, 3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다? 6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자체를 뭘로 잡냐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는 걸 기준점으로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2배를 해주든 절반을 해주든 여기 잘못 썼구나. 미안해. 3분의 파이가 아니죠. 4분의 파이죠. 절반이니까 쏘리. 자, 이렇게 45도를 4분의 파이로 표현하든
아니면은 전체 값을 60도를 이렇게 3으로 나눠서 표현하든 30도를 6으로 나눠서 표현하든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외워주세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해보면 잘 봐. 다음 각을 호도법은 60분법으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135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면 되지. 항상 기준은 180도로 잡으시면 돼요. 자, 180도로 잡고 180도에 얼마만큼을 곱했을 때 과연 135도라는 값이 나오나 요걸 생각해보면 180으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4분의 3이라는 게 돼요. 4분의 3. 그죠? 180으로 나누시게 되면 x가 4분의 3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180이라는 게 뭐였어? 파이였죠. 따라서 135도라는 것을 호도법 표현으로 쓰면 몇 분의 몇 파이? 4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240이죠? 자, 그럼 얘도 기준점을 당연히 뭘로 잡냐? 180으로 잡습니다. 180도로 잡고 180도에다가 x만큼을 곱한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4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x라는 것을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80으로 나누니까요 3분의 4라고 이렇게 써지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40도라는 60분법 표현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얼마? 파이만큼을 하자라는 겁니다. 180도가 파이이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도 거꾸로 가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보시게 되면 파이라는 게 180도죠? 그럼 180도 그대로 대입하시면 계산하면 몇 도? 120도.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파이 자리에 180도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가 몇 도? 180도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25도와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유형 1번. 자, 유형 1번인데요. 보기에서 유형 1번 별표 하나 치고 보기에서 각을 나타내는 동경. 자, 동경은 아까도 얘기했죠? 각을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은 각의 위치를 정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각의 위치를. 근데 그 동경이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좀. 자, 좌표평면 하나 쌤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X축, Y축 놓고 여기 원점이라고 놓은 다음에 요 X축에서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덧칠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1사분면 X축 중에서 1사분면 즉 양수에 해당되는 요 주황색 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시초선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동경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요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동경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경이 여기에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1사분면이고 요쪽이 2사분면이고 요쪽이 3사분면이고 요쪽이 4사분면인데 각각의 4분면에 다 동경이 어떻게 돼? 위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동경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원칙이거든?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원칙이니까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도 위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럼 잘 봐. 자, 다시 그려줄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각 있죠? 이 동경의 위치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각의 범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각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 동경이 만약에 요 정도로 가서 여기가 45도다. 눈에 보이는 각이 몇 도야? 45도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각이 45도야.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써보게 되면 일반각에서 공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얘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얘는 몇 바퀴 도니, 즉 회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몇 바퀴 도냐, 한 바퀴 도냐, 두 바퀴 도냐, 세 바퀴 도냐, 네 바퀴 도냐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회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주기와 반복성을 의미해요. 얘는 주기와 반복을. 그러면 알파도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이 눈에 보이는 각이 실질적으로 동경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알파도라는 것이 만약에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이다. 그럼 일사분면의 각에 해당된다는 건 45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도보단 작다. 이런 아니 뭐랬냐 바보. 0도보단 크거나 같고 90도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의 각이 되거든. 자,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각이 알파도가 1사분면의 각이라면 동경의 위치도 몇 사분면이 된다? 1사분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가볼게. 그러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 2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각 알파도, 요 알파도라는 각도 2사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알파도라는 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뭐보다 크냐면 90도라는 각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2사분면에 있기 위해선. 그 다음에 당연히 180도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즉 동경 여기 쌤이 지금 여기 요쪽에 한 P라는 요 OP라는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려면 요 시초선에서 출발한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가 어디랑 어디 사이? 요 알파도라고 한다면 알파도가 어디랑 어디 사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동경이 어디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 일반각이라는 개념과 동경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1번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기억부터 갑니다. 100도죠. 100도. 그러면은 먼저 확인하실 게 뭐냐면 360도보다 각이 크냐 작냐를 먼저 봐야 돼. 알겠니? 360도보다 각이 크냐 작냐를 보고 360도보다 작으면 굳이 일반각, 아까 얘기했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는 표현으로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하나 그냥 적용을 시켜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지고 이게 100도라는 뜻인데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럼 0이 들어가면은 빵이 돼버리니까 그냥 100도가 딱 나와버리죠. 자, 그럼 니네가 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 이거라고, 이거. 뒤쪽에 있는 각만 보면 된다고. 그러면 100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100도. 100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 2사분면에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2사분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근데 요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게요. 요 마이너스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요 알파도 자리, 즉 요 눈에 보이는 자리는 웬만하면 양수각, 흔히 이제 줄여서 양각이라고 하는데 양수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음수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양수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360도 잘 봐. 곱하기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그럼 요까지 갔다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60도거든. 근데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 110도만큼을 더하면 딱 몇 도가 돼요? 250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250도.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음수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나왔기 때문에 음수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동경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누굴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진 요 눈에 보이는 각 알파도를 보면 된다고. 그럼 눈에 보이는 각 알파도가 지금 몇 도예요? 110도가 되죠. 따라서 110도가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800도도 한번 해볼게요. 자, 800도도 표현해보면 얘는 360도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요만큼이 720이죠. 720이니까 여긴 몇 도? 80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주목하라고 그랬죠. 어디만? 눈에 보이는 각만 주목하면 된다고 그랬고 80도네 80도네 몇 사분면? 1사분면이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5분의 7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 여기 참고. 이제 360도가 뭐라는 걸 알아? 2파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원래 일반각 세타의 공식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요거는 60분법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60분법 말고 하나를 더 배웠죠. 뭘 배웠어?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지. 그치? 그럼 호도법으로 얘를 표현해 보면 세타는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써지고 더하기 그냥 알파라고 쓰는데 여기서의 주의하실 점은 알파도와 여기 써진 알파는 다른 각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60분법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니네 60분법은 반드시 각도 위에 이렇게 몇 도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조그만 동그라미를. 근데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얘는 호도법.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 위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알파 위에. 그러면 이제부터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 각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각도라는 개념에서 흔히 말하는 각도를 표현하는 요 조그만 동글방이가 빠졌어. 그러면 그 각은 무조건 무슨 표현이냐면 호도법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0도라는 것도 이제 뭐라고 바꿔 써줘야 되냐면 60도라는 것도 3분의 파이라고 바꿔 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5분의 7파이라는 것을 물론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60분법으로 바꿔서. 근데 그러지 말고 호도법 표현으로 풀어보자는 거야. 자, 그럼 봐봐. 2파이 있죠. 2파이에다가 곱하기 2파이에다가 잠깐만.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2파이라고 쓰는데 지금 2파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 0을 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을 곱하는 게 맞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7파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죠. 왜냐면은 360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얘가. 됐니? 그럼 5분의 7이라는 거 요게 이제 얼마를 나타낼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요 5분의 7에다가 180을 곱해요. 5분의 7에다가 180을 곱하면 딱 봐도 얘는 180보다 크죠? 그럼 180보다 크니까 몇 사분면이 될지 얘는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2사분면에 있는 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는 2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은 아닐 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4분의 11파이죠. 4분의 11파이.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얘는 잘 봐. 2파이에다가 2파이가 4분의 8파이잖아. 거기다가 4분의 3파이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만큼은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숫자고 실질적으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요거
4분의 3파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분의 3파이라는 것을 보면 요 4분의 3파이는 4분의 3에다가 180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135도가 돼서요.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기역과 니은과 미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도 해볼게요. 밑에 문제 유형 1-1번 있죠. 요거 별표. 자, 얘도 별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일반각이라는 것과 플러스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냐, 즉 눈에 보이는 각에 따라서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세타라는 각이요 3, 4분면의 각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쉽게 써보면 3, 4분면은 180도보다는 크고요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60분법 표현이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이렇게 2파이, 4파이로 표현되니까 호도법이죠. 호도법 표현이니까 얘를 바꿔. 호도법으로.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파이죠? 파이라고 쓰고요. 270도는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냐면 2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니? 그러면 잘 봐. 눈에 보이는 각이요 요렇게 써진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각이. 됐니? 자,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얘를 일반각으로 써야 되는데 잘 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건데 2파이부터 세타라는 각이 4파이지. 그럼 일반각 표현법으로 쓰면 세타는 2파이에다가 원래는 곱하기 n이라고 들어가고 더하기 알파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요 세타라는 각이 즉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는 요 각이 2파이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요 n자리 정수자리 몇 바퀴 돌았니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뭐밖에 안 되냐면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근데 요 알파라는 각, 눈에 보이는 요 알파라는 각의 범위가 이거잖아. 됐어요?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잘 봐. 세타라는 것을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2파이씩을 양변에 더합니다. 2파이씩을 양변에 더하면 얘는 3파이가 되고요. 2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7파이라고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요 가운데 써진 요 각이 2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세타라는 각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 범위가 지금 2파이부터 4파이 안에 들어간다는 확인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따라서 세타라는 각이 3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이제 2분의 파이가 과연 어느 4분면에 있는 각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따라서 요 식을요 양변을 2로 나누세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3파이라는 게 될 거고 2분의 세타가 되고요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봐. 2분의 3파이 180도 대입해 볼까요? 2분의 3파이 180도 대입하면 몇 도? 270도 정도네. 4분의 7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7 곱하기 184로 나누면 45도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315도? 요 정도가 되죠. 그럼 잘 봐. 그냥 편하게 그릴게. 이렇게 있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야. 근데 시작을 어디서 하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여기 270도보단 커요. 근데 270도가 얼마냐면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니까 여기까지가 270이죠. 그 270보다 조금 더 간 거네.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서 요 2분의 세타라는 각은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사분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 좀 낯선 개념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헤매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반각과 호도법은 일반각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해서 60분법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각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표현법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바뀌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어디 갔어? 여기 숨어 있네. 자, 요거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뭐가 바뀐 거냐면 얘는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원래 60분법이었잖아요. 그 60분법에서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즉,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세타라는 각이 있죠. 요 세타라는 각이요. 요 세타라는 각이 호도법 표현이라고. 호도법. 60분법이 아니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거든. 자, 요거를 쌤이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을 잠깐 봐봐. 유형 2번에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부채꼴 넓이 공식을 구해보자. 잠깐만.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부채꼴 넓이는요. 자, 갑니다. 호의 길이부터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공식은 뭐냐면 2 파이 r 요게 뭐야? 원주죠. 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 세타도라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됐나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까? 라는 거거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까? 되니? 잘 봐, 그러면. 어떻게 지워지나?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자. 360도분의 세타도라는 것을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됐죠? 근데 1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그냥 참고로 참고로 보면 돼. 외울 필요 없어. 증명은 1도가 얼마냐면 180분의 라디안이거든. 파이 라디안.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 얘가 60분법 표현이잖아요. 얘가 60분법 표현이니까 얘를 요 식에다가 양변에 360도분의 세타도를 곱해 볼게. 그럼 360도분의 세타도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360도분의 세타도는요. 180에다가 파이에다가 여기가 360도고 여기가 세타도잖아요. 그래서 180도분의 180이죠. 그냥 숫자. 쏘리. 180이고 얘가 그러면 2파이예요. 얘가 2파이라서 파이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2라는 숫자만 남거든. 따라서 같아진다라는 게 체크가 되죠.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2파이니까 잘 봐. 360도라는 게 2파이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요 세타도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자?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라.
호도법으로 바꾼 거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세타라고 하자. 됐니?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호의 길이라는 공식이 다시 재정립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훨씬 더 간결해져요. r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그냥. 다만 요 세타는 무슨 표현인 거야? 호도법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0도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고. 뭐 3분의 파이 혹은 뭐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공식 중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건 이거죠.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공식도 있었어요. 자, 요거를 이용할 거야. 근데 호의 길이를 위에서 새롭게 정리를 했죠. 호의 길이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도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래요.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래요. 무슨 법? 호도법이죠. 그랬을 때 요거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뭘 구하래? 넓이를 각각 구하래. 자, 그럼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4입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래요. 그럼 공식 그대로 쓰면 호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요? 반지름 4죠. 곱하기 아이고 뭐하니 재호야 다시. 자, 다시 반지름 바로 가시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얼마? 6분의 파이. 따라서 정리하면 3분의 2파이라는 것이 호의 길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나오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였어? 4였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곱하시면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파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2-1번은 요 공식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각과 호도법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인데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면은 뒤쪽에 나오는 게 계속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 건 우리 2개밖에 없어요. 배운 거는 3개네요. 공식까지 하면, 부채꼴 공식까지 하면. 근데 핵심은 이거야. 각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 말고 호도법이라는 걸로 새롭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